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박성민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상욱 직전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그만큼 당내 분위기와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박성민 의원을 만장일치로 시당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지난 14일 김상욱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을 자진 사퇴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중앙당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실상 이날부터 국민의힘 울산시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박 의원의 시당위원장직 수행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지난 2021년 7월 첫 시당위원장에 올랐다가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에 발탁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자리를 넘겨야 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우선 좀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그런 국민의힘 시당이 될 수 있도록 좀 활동의 폭을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박 위원장이 직면한 숙제는 많습니다. 우선 흐트러진 당내 기강을 다잡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파행적 운영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합니다.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조기 수습책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도 지난해 6월 이후 의장 선출 문제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시의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한 당 장악과 통솔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장 선거의 조기 매듭을 위한 당 차원의 지혜도 발휘돼야 합니다. 또한 의장 선거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안수일 의원이 지난 1월 말 복당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직전 시당위원장인 김상욱 의원의 거취 문제도 머리를 아프게 하는 현안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남구갑 당협위원장 사태와 탈당 압박에 대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묘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박성민 시당위원장의 임기는 직전 시당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6월까지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차기 시당위원장직까지 이어져 내년 울산 지방선거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문수 컨벤션에서 역대 의원들을 초청해 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현직 의원과 김두겸 울산시장, 이진용 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전직 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과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진용 의정회 회장은 울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했던 과거 선배와 동료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면서 8대 의회는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파행 사태와 관련해 울산시의회 직전 황상규 사무처장에 대해 어제자로 해임 처분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25일에 있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한 투표용지에 2개의 기표 논란에 대한 사무처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 조치에 따라 어제자로 해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이사관 2급이었던 황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 울산시 기획관으로 파견됐다가 1월부터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무처장은 소청 제기와 행정소송에 나설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행정안전부가 영상회의로 주최하는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된 어제 회의에서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울산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공급 과잉과 업황 부진으로 산업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 소방 헬기 교체를 위해 추가 예산 증액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울산시 정책과는 별도로 온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자원봉사자를 통한 현장 안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 중구의회가 어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다문화아동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으며 안영호 의원이 제기한 중구청장의 친분 인사 논란에 대해 김 구청장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BBS 울산 불교방송이 어제 오후 중구 성안동 백양사 앞 복합문화공간 만디 3층 교육관에서 이전 개국식을 가졌습니다. BBS 울산 불교방송 신사옥은 중구 성안동 복합문화공간 만디 3층 121제곱미터 규모로 주 스튜디오와 제2스튜디오, 조정실, 기계실, 영상편집실과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BBS 울산 불교방송은 지난 2008년 남구 달동에서 개국해 17년 만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성안동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울산 양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울산 문수컨벤션에서 열린 인권대회에는 박현준 울산지검장과 김두겸 시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범죄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금으로 울산시가 1억 5,200만 원을, 법무부가 1억 1,900만 원, 양산시가 7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아동과 장애인, 이주민과 관련된 7개 공익활동기관과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울산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 회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등 7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이들 기관과 연관된 인권 취약계층이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전담 변호사를 연계해주고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학교에서 교사의 손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하늘입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법안이 악용돼 교사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교권 침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학년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의 손에 숨진 고 김하늘 양 사건.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정치권에선 가칭 하늘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야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하늘입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의 질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가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교원을 휴직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원의 심각한 교육활동 장애가 우려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학교장이 6개월까지 해당 교원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교원이 중대한 질환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에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법안이 악용돼 또 다른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장애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교권 침해를 당한 대다수의 교사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원들이 치료받지 않고 병을 숨겨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가벼운 정신질환을 숨겨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학부모나 일부 관리자가 해당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을 수 있어서 다수의 선량한 교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은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검사를 반대했습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법안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교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누구나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일 경우 교육당국 직권으로 분리해 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 교실 안전 지침을 구체화하고 학교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선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하늘이법이 제2의 아동학대법이 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안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지역의 2월 기업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2월 울산의 기업 심리지수는 전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90.1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들어서는 여성창업지원구역 조성 협의를 위한 간담회가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울산시 장태준 복지보훈 여성국장을 비롯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창업지원구역의 운영과 지원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 여성창업지원구역은 여성인력개발센터 2층에 200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되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해 창업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읍 야산과 저수지에서 멸종 위기종인 참수리와 흰꼬리수리 등이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조류 동호인과 사진작가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참수리와 흰꼬리수리는 두 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국제적 보호종입니다. 조류학자들은 참수리와 흰꼬리수리가 매년 관찰된다는 것은 두 종에게 먹이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안전한 곳이란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머무는 기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울산시 교육청이 채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채용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어제 올해 제2회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채용시험 사전 예고를 통해 지난 채용에서 미달된 조리실무사 122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관련 자격 가산점은 기존 조리기능사 자격증 1개당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정식 채용 공고는 오는 6월 1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발간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가 미국 마케팅 조사기관 LACP 주관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LACP 비전 어워즈는 매년 전 세계 기관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등을 평가해 우수보고서를 선정하는 대회로 올해는 1000여 곳의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항만공사는 8개 평가 항목 중 내용 구성과 재무정보 등 6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해 종합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니스트와 한국화학연구원이 국가전략기술개발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20일 공동연구기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화학연구원 울산바이오화학연구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기술교류회를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기적인 연구교류회를 통해 저탄소 자원순환 경제와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울산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점검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남구 지역 내 숙박업소와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방법은 영업주가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업종에 맞는 점검표를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북구청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공간이음 북구 사업의 고도화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시작으로 활용 의무화와 체계 구축까지 모두 3단계로 진행됩니다.
올해 1단계에서는 유동인구와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CCTV 취약지역 분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